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4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정재권입니다. 지난 3일부터 한겨레에 흥미있고 의미있는 기획물이 실리고 있습니다. 제목이 대기업으로 흐르는 나랏돈인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주제를 바로 눈치채셨을 겁니다. 정부가 공적 자원을 얼마나 대기업에 지원하고 있는지 따져보자는 겁니다. 재벌공화국이라는 말이 전혀 낯설지 않을 만큼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당연히 정부의 지원도 편중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 실상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한겨레의 기획보도를 중심으로 공적 자원의 분배 실태를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기획보도를 맡고 있는 경제부 류익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부의 류익은 기자입니다. 국가 자원의 재분배가 왜곡돼 있다. 네. 그거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도 류 기자가 이번에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헤쳐본 이유는 뭡니까? 방금 사회자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습니다. 뭔가 대기업이 국가의 자원을 많이 가져가지 않겠냐. 근데 이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규명해 보고 싶었던 게 제일 컸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에 좀 집착을 했습니다. 삼성, 현대차 중심의 경제 구조다라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얘기가 됐고요. 그런데 과연 시장의 어떤 경쟁의 문제에서만 이게 비롯된 것일까? 국가 자원, 그 자원이라는 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을 국가가 배분하는 과정에 왜곡돼 있고 거기에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결국 국가 경제 전체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겠냐라는 문제의식에서 이 기획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류 기자께서는 그 대기업으로 흘러가는 나랏돈을 네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분석을 한 것 같아요. 네, 우선 맞습니다. 그 영역이 어떤 것인지 그것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예, 먼저 공공조달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예, 공공조달이라는 건 쉽게 정부 및 이제 공공기관에서 공사 그리고 물품, 용역 이런 것들을 일감을 민간 기업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게 한 해에 한 106조 원 정도의 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R&D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정부가 기업들한테 어떤 조건만 맞으면 그 반대급부, 즉 뭐 물건을 조달을 한다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거 없이 주는 돈이 있습니다. 이걸 보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조금 가운데 가장 큰 게 R&D입니다. 약 17조 원이 됩니다. 연간 규모가 17조 원.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중에 약 3조 원 이상이 이제 민간 기업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기업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는데 이런저런 투자를 했다. 또는 그 환경 그런 시설을 설치했다.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해서 세금을 깎아줍니다. 이걸 우린 법인세 비과세 감면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나라가 결국에 걷어야 할 수입인데 걷지 않고 할인 혜택을 줬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지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딸린 예산도 약 9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정책금융을 들 수 있습니다. 정책금융이라 하시면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산업은행 아시죠? 산업은행, 그리고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이런 데를 통해서 기업들이 어려울 때 돈을 꺼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돈을 꺼주게 되면 나중에 갚으니까 혜택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싼 값에 돈을 정부로부터 조달받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건 분명히 기업들한테 큰 혜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발연대, 과거 70년대, 80년대 한국 경제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제 성장을 추진해 나갈 때 기업들한테 줬던 가장 큰 정책 수단이자 혜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영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른바 나랏돈이 이 영역을 통해서 대기업으로 얼마나 흘러들어간 건지 전체 규모를 좀 일단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네. 또 그리고 여기서 대기업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네. 사실 대기업이라고 하는 기준이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번 분석에서는 어떤 기준이 적용이 된 건지 그것도 네.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대기업의
분류는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대기업을 분류했습니다. 물론 2011년부터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가운데 있는 일종의 이제 그 중견기업이라고 중견기업. 하는 예, 그런 새로운 이제 구급법이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서 중소기업과 아닌 기업으로 나누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설기업 같은 경우는 그 고용 인원이 300인 이상인 300인 이상. 경우로 대기업이라고 하고 그 미만은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과연 얼마만큼 대기업으로 가냐? 예, 꽤 많은 액수가 갑니다. 크게 이제 예산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금융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산 쪽에서는 한 30조 원이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금융 쪽으로는 이제 100조 원이 넘는 돈이 대기업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얘기하셨던 규모를 본다면 120조 이상이 네, 지금 그렇죠. 대기업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방금 얘기하셨던 대기업, 우리가 흔히 개별적인 큰 기업도 있고, 네네. 우리가 흔히 삼성, 현대차 같은 재벌 이렇게 편하게 이제 부르는 대기업 집단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대기업 중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목 별도로 좀 따져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따져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법인세 비과세 감면에서 과연 그 대기업 그 중에서도 재벌이라고 하는 그 소수 이제 대기업들이 얼마만큼 가져가는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 비과세 감면으로 연간 정부의 조세 지출이 한 9조 원이 넘는데요. 예, 그 중에 그 상호 출자 제한기업 집단인 재벌에 가는 게 한 4.5조 원 정도 됩니다. 한 절반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삼성의 사례로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를 한번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1등 기업이고 대표 기업이죠. 예, 글로벌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 삼성전자가 연간 법인세 비과세 감면으로 받아가는 돈이 약 한 1.8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정부의 공공조달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TV, 냉장고 같은 여러 가지 물품 같은 것들을 정부에 조달을 하면서 그 대가로 이제 예산을 따가겠죠. 그 돈도 한 4천억이 넘고요. 예, 그리고 크게 네 가지 정부의 이제 이제 대기업 지원 분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직접 보조금에서 삼성전자가 정부로부터 직원들 교육 또는 이제 그 육아 등 이제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지원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 더해 보면 한 연간 삼성전자가 정부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인로 받는 지원이 한 2.3조 원 정도 가량 될 겁니다. 그 R&D 자금은 직접 지급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R&D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네네. 어떤 사업들한테 R&D 보조금 같은 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R&D 과제가 많죠. 과제가 많은데 R&D 과제를 놓고는 이제 현대차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그린카 개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즉 탄소 배출량을 낮춰서 좀 친환경적인 자동차 기술 개발하는데 국가가 기업들한테 돈을 대고 있는데요. 이 그린카 사업이 2011년, 12년 이즈음에 많게는 이제 한 해에 한 1,000억 가까이 이쪽에 그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많을 때는 금액 기준으로 한 거의 30%를 가져간 때도 있었죠. 물론 주의할 점은 주관사가 이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다 먹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현대차를 중심으로 현대차의 하청업체라든지 아니면 정부 출연연 같은 데에서 같이 조인해서 연구개발에 참여를 합니다. 그 몫이 아까 말씀드린 1,000억 가운데 예를 들어서 한 300억이라고 한다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현대차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정부의 재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정돼 있고, 그럼 이걸 결국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가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주요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꼭 대기업에 자금을 줘야 되는 지금 같은 구조, 왜 생겨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대기업은 많은 돈과 조직 인력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논리
만들어줄 수 있는 학자를 동원할 수 있고요. 언론을 쉽게 동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얼마씩 각출해가지고 협회를 만들기도 하죠. 네. 여러분들 제일 잘 알고 있는 정경련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그 동과 조직과 협회와 그리고 자신들한테 가까운 논리를 제공하는 그 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집단이 계속 어떤 그 대기업한테 유리한 그런 논리를 확대 재생산하고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결국 공공자원의 배분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대기업이 나라 돈으로 많이 들어간다. 그럼 결국 그만큼 얘기하셨던 그 반대편에는 중소기업 힘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죠. 예. 그 기획 보도를 보면 공공조달 시장 네네.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이 네네. 실태를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 전체 규모가 너무 큽니다. 한 106조 원 정도 됩니다. 국가가 정부를 비롯해서 여러 정부 돈이 직간접적으로 출연돼 있는 그런 공공기관을 운영해 가면서 결국 여러 물품들을 사고 공사를 맡기고 하는데요. 그 중에 많은 돈이 대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덩치가 큰 건설 쪽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굴지의 건설 대기업들이 가져간 돈이 꽤 많습니다. 전체 공공건설공사 금액이 연간 한 40조 원이 좀 넘는데요. 그 중에 대기업이 가져가는 비중이 절반가량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뭐 이명박 정부의 지난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4대강 공사 같은 거 그런 게 지금 전형적인 사례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조달청을 통한 중앙 조달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공공 조달에 있어서 그 중소기업의 비중이 2007년도 8년도에 7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이게 이제 그 한 50%대로 떨어졌다가 이제 60%대로 좀 회복을 했는데요. 그 떨어졌던 기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 시기하고 또 일치합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열거할 수는 없죠.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4대강 사업이라는 큰 사업이 진행이 됐었지 않습니까? 20조 원이 넘는 돈이 그렇죠. 투입이 됐고요. 그중에 8조 원이 넘는 돈이 건설에만 들어갔습니다. 그 돈이 많이 대기업으로 들어갔고요. 결국 그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불균형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큰 요인이 됐다고 봅니다. 이제 대안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많은 문제점들 지금 노출이 된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네. 어떤 개선책들을 우리가 좀 모색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큰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게 대기업이다. 그러니 큰 공사를 대기업이 가져가는 건 너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계속 국가가 발주하는 큰 공사는 대기업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악순환이죠. 예, 중소기업은 큰 입감을 맡을 수 있는 역량을 키울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첫 번째로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법과 제도겠죠. 법과 제도인데 공공 조달에서 중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조달 같은 경우는 중기관만 경쟁하도록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인센티브고요. 디스인센티브의 문제도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에서 큰 재벌 대기업들이 짬짬이해서 걸리지 않습니까? 담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담합에 걸렸을 때 처벌의 수위가 너무 낮습니다. 그러면 대기업들한테 정말 안 좋은 그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저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페널티구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더 크니까 극단적으로 불법과 비리를 통해서라도 그 조달을 따내려고 하고 조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처럼 좀 명확한 처벌의 의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시장의 어떤 그런 교란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대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한테는 가점을 주고 그리고 배려를 하고 또 특수한 영역에서 그들이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는 그들을 키워야 하는 영역에서는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물적, 그 제도적 그런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경제 시스템을 놓고 흔히 생태계가 왜곡돼 있다 혹은
생태계가 붕괴돼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대기업을 한쪽에 놓고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 등을 다른 한쪽에 놨을 때 대기업 집중 현상이 지나치게 심하다는 뜻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조차 지난 대선에서 대표 슬로건으로 경제 민주화를 내걸었던 사실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저 말로만 경제 민주화일 뿐 정부조차 자원 배분의 무게중심이 대기업으로 확 쏠려 있다는 사실이 이번 보도에서 여실히 입증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벌은 사내 유보금을 500조 원 가까이 쌓아놓고 있을 정도로 한마디로 사정이 넉넉합니다. 이 정도라면 국가 지원을 바라지 않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대기업의 탐욕은 참 끝이 없나 봅니다. 우리 경제 생태계를 정상화시킬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시급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대기업 지원을 주제로 경제부 류익은 기자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류 기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은 기획보도도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한겨레 캐스트 2014를 마칩니다. 저는 정재곤입니다. 감사합니다.